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의 출산이라든가 유산 후에 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뭔지 짐작이 가세요? 예, 뭘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임신, 출산. 이게 이제 여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잖아요. 예.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문에다가 아기 놓으면 뭐 해놨어요? 이거 다 아시네요. 예. 그럼 이제 세대 차이 안 느끼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새는 그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이제 대문에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그죠? 뭐 숯도, 고추, 숯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정을 탄다는 의미는 밖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들어와서 안에 감염을 시키거나 또 놀라게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면 굉장히 연약하고 또 이제 산모도 아기를 낳느라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이런 안 좋은 것에 감염이 되거나 이러기 쉽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거였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기는커녕 아기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막 다녀요. 또 아기 신생아도 막 안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이렇게 노출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뭔가 이렇게 바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킬 거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했다 그러면 몸조리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생활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해서 몸조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기 놓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을 막 해드리거든요. 최소한 100일 정도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아기 100일 지나면 뭐 해줘요? 100일 잔치 해주잖아요. 예, 그거는 아기만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100일을 살아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쁘고. 그래서 이제 아기 축하를 했는데 엄마 몸으로 볼 때에도 최소한 100일이 지나야 이제 임신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조리를 한다는 얘기는 우선 첫째는 그 아기를 놓고 여기 이제 다 출산을 해보셨는데 아기 놓고 나도 배가 쑥 들어가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그 10개월을 아기를 이렇게 자궁 속에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늘어나 있는 그 배가 다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산후조리의 첫째를 뭐로 보냐면 배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아랫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궁이 잘 수축해서 제자리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써주는 것이 이제 자궁의 어혈을 제거해주고 어혈이란 말 아시죠? 예, 찌꺼기를 잘 배출을 해줘서 이제 자궁이 수축을 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싹 잘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못 들어가면 자궁이 이렇게 후굴돼서 나중에 이제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하나. 그 다음에 아기 놓을 때 피를 많이 쏟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해야 돼요. 또 이제 힘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허해져요. 그래서 보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궁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어혈 없애주고 보혈 보기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자면 산후에는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하루에 3끼만 먹지 않고 중간중간 또 막 이렇게 새참인가요? 아니 이제 예, 참을 이제 먹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산후에 입맛이 없다 이럴 때에는 밥을 잘 먹는 이런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뭔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보혈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를 해요? 아기를 길러야 되잖아요. 모유 수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만 살자고가 아니라 아기도 같이 잘 기르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참 위대한 거죠. 예, 나만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산후에는 잘 먹어야 이게 회복이 잘 빨리 되고 이제 그런다. 그래서 또 요새 보면은 출산을 할 때 진통이 굉장히 겁이 나서 젊은 분들이 제왕절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진통을 한다는 의미는 아기를 놓고 나서 자궁이 수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제 진통은 그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서 산도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아기가 자궁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생기는 이런 통증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자궁이 잘 수축을 해서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과정인데 요새 젊은 분들은 이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없애려고 제왕절개를 해요. 그러면 제왕절개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제왕절개에서 아무리 이게 상처가 잘 아물었어도 배가 잘 율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허리가 약해지거나 다리가 약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냥 자연분만을 해도 힘드는데 수술까지 했으니까 회복을 하려면 더 힘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여성들이 그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다음에 그 산후 그 회복을 할 때에도 요새 젊은 분들은 이제 살찔까봐 산후 비만 걱정하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몸매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잘 안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기 젖 안 먹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거는 또 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모유 수유를 할 때 자궁이 잘 수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기 낳고도 자궁이 잘 수축하게 하려면 모유를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빨라지는 거고 대개 이제 이렇게 산후에 푸석하게 살이 부었다가 살이 찌고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난 다음에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비만 조절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일찍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 우리 이제 관절이 다 망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산후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어혈 같은 게 쌓여서 열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이제 증상은 뭐 다양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통이 온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렇게 번혈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열이 나면서 중풍처럼 온다든지 또 뭐 이렇게 옆구리나 가슴이 막 아프다든지 추웠다 넣었다 한다. 또 이제 피를 많이 쏟았을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또 그게 조금 더 심하면 이제 탈모가 오죠. 머리는 많이 빠지잖아요. 출산 후에. 근데 피를 많이 흘리면 더 많이 빠져요. 탈모. 또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실명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아기를 낳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은 한 번 죽었다 깨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럴 때 거기에 맞게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예전 같으면 임신 불임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사는 게 바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임신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궁 자체가 아기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거 자꾸 해봐요.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괜히 이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시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항상 이제 자궁을 건강하게 기능을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산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산 후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유산을 한 후에는 10배나 더 몸조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억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산이 된 거기 때문에 아기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자궁에는 그만큼 손상이 더 큰 거예요. 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분이 이제 아기를 큰 딸을 하나 놓고 7년 동안 임신이 안 되셨어요.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셨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큰 아기를 낳고 바로 이어서 임신이 한 번 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항생제 같은 걸 막 드셨나 봐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겁이 나니까 이제 유산을 시키셨죠. 그냥 뭐 임신 안 될 거는 생각 못 하고 유산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무슨 뭐 조치가 없었죠. 그 후속 조치가 없으셔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손아래 동서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아들을 턱 낳았어요. 이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이제 맞으니까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임신은 안 되지, 또 큰 아기는 딸이지 막 이러니까 거의 이제 강박증 비슷하게 아들을 빨리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치료하시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오셨는데 저한테도 치료를 잠깐 하시다가 또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얼굴이 약간 좋아지는 듯 싶다가 안 오셨어요.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얼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여성들이요. 자궁이 건강하면 얼굴이 뽀얗게 피고 이뻐져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궁은 여성의 뿔이라고 제가 이제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요. 얼굴이 이제 이렇게 좀 색깔이 좋지 못하거나 이제 전 때가 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안 씻어서 때가 낀 게 아니고 색깔이 맑고 깨끗하지 않을 때 차트에다가 제가 때 꼈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자궁을 개선시켜야 되는 분이다. 이런 이제 저한테 이게 써놓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막 때가 낀 것처럼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뭐 기미도 끼고 그죠? 여자분들 자궁이 안 좋아도 음열이 부족해도 광골에 여기 이제 광대뼈에 기미가 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른 데 좋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더 나쁘더라 이러면서 오셨어요. 제가 속으로 한 우물을 파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물 자꾸 여기저기 파봐야 물 나와요. 한 군데 계속 잘 파셔야 물이 나오죠. 그냥 괜히 고생만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래도 치료를 잘 하시기로 하고 이제 약을 쭉 써드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진료실을 딱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눈에 얼굴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제 오셨는데 요새 사람들이 이쁘다고 안 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남편이 이쁘다고 그러셨대요. 저는 속으로 이분이 이제 자궁 기능이 좋아져서 임신할 때가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은 안 하죠. 이제 저는 치료를 해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느낌상 이제 임신하실 때쯤 되셨네라고 딱 하면 맞아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얼마 후에 아주 이제 막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임신이 되셨다고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문제는 입덧이 심해서 이제 입덧 치료 해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산후 부종 생겨서 그거 해드리고 그래갖고 중간중간 잘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데 오실 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아들 낳아야 된대요. 아들. 그러니까 임신되기 전에는 아기 임신되는 거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시다가 일단 딱 한 가지 해결이 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분이 이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는 좋은데 이분은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뭐 얘기 요만큼만 있으면 전화하셔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아들 낳았다고 막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몸조리 잘하세요. 그랬고 저는 이제 그 대개 저한테 치료하시는 분들은 출산하고 나면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바로 약을 드시게 해요. 그래야 그게 회복이 제일 빨라요. 이미 몸이 좀 나빠진 상태에서 치료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조리하기 좋은 상태는 출산하고 바로 퇴원하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혈 제거하고 또 기혈을 보충하고 이런 처방을 해드리면요 배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궁이 후굴되거나 이럴 염려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근데 한 2, 3일 지나더니 또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여름 출산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날이. 그래서 병원에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그랬죠. 근데 또 이제 보온도 잘 안 하시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막 이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얇은 양말 같은 거 신으시고 이제 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오한이 들고 그러더니 열이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해열제를 써도 열이 안 내린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분 말씀이 자기 병원에 있어도 한약을 먹을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해서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절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산후조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찬바람 많이 쏘이는 건 나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분들은 그런 거 미처 생각 안 하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죠. 또 덥다고 찬물로 머리 감아요. 전에 어떤 분은 찬물로 머리를 딱 감자마자 이 머리가 다 이렇게 쭈뼛 솟는 느낌이었대요. 머리가 다 위로 이렇게 뻗치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을 잘 하셔야 되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유산을 한번 하셨던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유산을 하시고서도 조리를 잘 해놓으셨으면 어쩌면 그렇게 7년씩 고생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리가 자궁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제왕절개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들이 이 자궁이라는 거는 여성의 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도 좋지 않지만 그다음에 자궁 적출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러면 이 자궁 적출하신 분들은 중심을 못 잡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이렇게 서서 중심을 잡거나 한 바퀴 삥 돌고 이렇게 딱 섰을 때 이제 딱 쓰거나 이런 걸 잘 못 하신다 그래요. 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그 자궁은 여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게 오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오셨을 때에도 허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담음이라는 노폐물이 쌓였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는 자궁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지겠죠. 또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왔을 때에도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울체돼서 온 것인지 또는 이제 자궁이 없으면서 중심을 못 잡아서 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처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이 산후라든가 유산 후에는 반드시 그거 치료를 해줘야지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땀을 보통들 아기 놓고 나면 땀을 빼줘야 된다 아니다. 어떤 쪽이세요? 예, 이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땀을 너무 지나치게 빼주면 진액이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오히려 더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땀을 내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제 보통 부기가 있으면 땀을 빼줘야 뜨뜻하게 하고 땀을 빼줘야 된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뇨제 같은 걸 써줘요, 병원에서. 근데 그것도 몸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또 변비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이제 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 그러면 대개 이제 산후에 변비가 오는 경우에는 혈허로 와요. 피가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면서 피를 많이 쏟았거나 또는 그분 원래 그 몸의 그 기능이 피가 부족한 쪽으로 가기 쉬운 분 이런 분들은 변비가 오기 쉽거든요. 그럴 때 그 변비를 치료하려고 이제 설사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땀 내면 안 되고 소변 너무 빼줘도 안 되고 설사시켜도 안 되고 이걸 한의학에선 삼금법이라 그래요. 3가지를 금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대로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몸이 이제 굉장히 허약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병원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간 한의학하고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그죠? 변비 됐을 때 변은 통하게 해주고 소변 시원하게 못 볼 때 소변을 보게 해주고 이럴지는 몰라도 몸은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 옛 분들, 우리 옛 조상들이라든가 옛 분들이 말씀하신 그 속담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한의학은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이런 거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것에서 또 배울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혈을 없애는 것. 그래서 아기 낳았다 그래서 무조건 보하는 약 써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혈을 없애는 약을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먹도록 해주면서 피하고 기를 잘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기 놓으면은 뭐 드세요? 미역이요. 그렇죠. 미역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예, 피를 맑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기 놓으면 다 기본적으로 저기 뭐예요? 늙은 호박 가서 드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보하는 성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고 부어 있을 때 그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산후에 이제 우리들이 그 조심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요새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안아줘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빠요. 뭐냐면 엄마가 이제 손목이나 어깨 이런 데 아파지죠. 아직 몸 추스리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자꾸 안아주니까 나쁘고 아기한테도 나빠요. 왜 나쁘냐? 아기는 출생 후 100일까지 눕혀서 길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이제 머리도 못 가누고 뼈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안아주면 척추가 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는 100일 동안은 눕혀서 길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 이제 손주나 이렇게 보시더라도 따님이나 며느리한테 너무 안아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웬만큼은 울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태독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아기가 울면 그냥 깜짝 놀라서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기가 이제 손 타니까 계속 안아달라고 하죠. 그럼 어른들 힘들고 아기 척추 삐뚤어지고 다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 중요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해진 부분은 잘 채워주고 또 조리할 거는 조리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은 그 출산이랑 유산 후에 이제 올 수 있는 그 조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허해진 거는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저기 팔이 네, 여기 팔꿈치 쪽에 네, 저 압력밥솥이나 네. 물바가지 들 때 뜨끔뜨끔 그러면서 아프거든. 이렇게 무거운 거 드시거나 예, 예. 이러실 때, 예. 네, 네. 오래 그래서- 되셨어요? 1년 정도? 오래 예. 되셨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다른 데는 지금 아직은 없고요. 그러시고요. 예, 팔이 제일 지금 네, 네. 예. 오른쪽 이제 예, 많이 오른쪽. 쓰시는 쪽으로. 예, 오른쪽에 네, 오른쪽. 네. 예. 그러면 우선 제가 맥을 좀 봐드릴게요. 네. 네. 네,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 네, 되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팔꿈치가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분은 제가 맥을 보면서 이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 그러세요. 그 이제 폐경 몇 살에 되셨어요?
52. 아, 그러셨어요. 예. 이제 앞으로 방광 쪽으로 문제가 좀 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긴장하시거나 이제 신경 뭐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운데 계시거나 그러면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시다가 네. 또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날씨 따뜻하고 그럼 또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이제 이럴 수 있고 예. 그게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지시면 소변을 참기 힘들거나 예. 이제 이런 게 오실 수 있어요. 요새 예. 어떠세요, 소변은?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그런 맥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콩팥 기능하고 방광 기능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요. 이분은 또 원래는 그렇게 약하게 타고나신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몸을 좀 많이 쓰시거나 이러시면 관절이 약해지시기 쉬운 분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른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팔꿈치가 이제 힘을 조금 주거나 이러면 지금 아프실 수 예, 있는데 맥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목이나 어깨 이런 데도 긴장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힘들거나 과로를 하시면은 어깨 목 뒤가 뻐근하거나 이런 것도 오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대개 앞으로도 이제 무리를 하시면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 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관절이 다 약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신방광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으시고 또 뼈는 원래 튼튼하게 타고나셨는데 부지런하게 쓰시다 보니까 과로를 많이 하고 사셨을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뼈가 약해지니까 골다공증 오기 쉬워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어떤 의미에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그 뼈를 좀 잘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이런 음식 같은 거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단백 식품이라든지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거. 우리가 이미 폐경이 되시고 나면요. 뼈 속에다가 그 칼슘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생리를 하시고 여성 호르몬이 이제 원활하게 분비가 될 동안에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뼈 속에다가 칼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많이 불편하실 때는 치료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 음식 같은 거 좀 이제 잘 신경을 쓰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대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진맥을 했을 때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우시다고 그랬는데 네. 이런 분들은 그 긴장도 좀 잘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다 편치 않으실 거예요. 예. 어깨, 목 뒤, 허리.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도 하시고 운동도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잘 해주세요. 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맨손 체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안 쓰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불가에서 하는 절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수행법도 되지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하실 때도 좋지만 운동으로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선생님 네. 저는요 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경우에 네, 허리를 뻐근하면서 네. 잘 못 피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딱 피실 때 이제 예, 잘 안 예, 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양쪽 어깨가 네. 막 많이 굳어 있으시고. 막 아, 돌같이 굳어 있으시네요. 무거워요. 예, 예, 그러세요. 예. 제가 그럼 맥을 먼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해보세요. 아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만져봤지만 맥으로도 상당히 긴장이 돼 있으시거든요. 어깨목. 예. 예,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화성을 띄었다는 얘기는 이제 자극에 민감하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진맥을 하고 설명해 드릴 때 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화가
우리 몸에 이제 그 기능들을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고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이래서 그게 다시 말해서 이제 화는 스트레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예민하고 이랬을 때 이제 병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아프고 병이 나는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이 아픈 거지 약간 둔감하신 분들은 그건 못 느낄 수도 있고 병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생각이 많은 분이 병이 나겠어요? 없는 분이 병이 나겠어요? 생각이 많은 분이 병이 나죠. 예. 또 뭐 자극을 요만큼만 줘도 이만큼 받는 분이 병 나겠어요? 그냥 자극을 줬나 안아 이런 분이 병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민감하시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 화성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개 이제 이렇게 진맥을 해봐드리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좀 뼈가 약해지기 쉬운 분인데 화라는 거는 진액을 어떻게 해요? 물을 말리죠. 네. 그렇잖아요. 붉기가 있으면 수분이 마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관절에 있는 그 수분 같은 게 진액에 마르기 쉬운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드시고 특히 이분은 또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에도 부드럽게 이제 허리 쪽으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허리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우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간 기능에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에요. 간 혈이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간.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간에 하는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근육을 주관해요. 간이.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근도 튼튼해요. 근데 이제 간이 약해지면 이 근도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뼈가 있고요. 뼈대가 있고 뼈를 싸고 있는 이제 근육들이 옆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형태를 이루는데 이 간 기능이 약해지면 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싸주지를 못해서 굴신을 하거나 이제 앉았다 일어나거나 뭐 굽혔다 피거나 이럴 때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간혈이 부족해지기 쉬운 그런 맥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완을 하셔야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크게 불편이 없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를 흩어줘야 이렇게 우리 관절에는요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윤활액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윤활 알죠? 부드럽게 예. 움직이시도록. 근데 화가 있으면 이걸 윤활액을 자꾸 말리니까 뻑뻑해지겠죠. 부드럽게 못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뭐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 걸로 아시는데 지나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나친 것도 안 좋고 모자라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가볍게 몸은 움직이시되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조금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운동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운동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시는 분.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많이 피곤하면요. 네. 그러니까 눈꺼풀이 얇아서 그런지 막 네. 눈이 약간 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래서 막 눈을 뜰 수가 없고요. 네. 여기 그러니까 왼쪽 등이라 어깨 쭉지라고 네. 하는 데가 이렇게 저린 이 느낌 뒤쪽이요? 있죠. 예. 이쪽으로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네. 왼쪽 무릎이요. 네. 이렇게 큰 증상은 아닌데 뭔가 오른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 듯이 좀 뻐근하고 좀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왜 무릎이요. 예. 네,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다 불편하신 거네요. 네. 그죠? 어깨 발도 이렇게 그렇고. 발도 예. 그러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맥을 좀 먼저 오른손 보시고요. 네, 힘 빼시고 긴장하셨어요. 예, 긴장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뒤쪽이 다 편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러면 어깨, 네. 목 뒤, 허리 이렇게 긴장이 이제 맥이 예. 편안하지 않아요. 이러시면 예,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소화 기능이 튼튼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 네, 그래서 이제 잡숫기는 또 입에서는 땡겨요. 예, 그래서 잘 먹어요. 예, 예.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는 쉬우신데 네. 잡숫고 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보통 때는 조심해서 잡수시면 괜찮다가 좀 잘 잡수다가도 기분 나쁘다. 또 안 좋은 얘기 들었다 그러면 소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성향은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은 약하지만 잡수는 건 잘 잡수실 수 예.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뭘 안 잡수거나 이러면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이렇게 많이 잡수지도 않지만 눈이 뒤로 이렇게 쑥 딸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소화 기능이 약하셔서 그러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불편하시거든요. 네. 어깨, 뭐 다리 이렇게 무릎 이렇게.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맥을 보면서 뒤쪽으로 다 편하질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도 아랫배가 조금 찬 편이시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약하신데 네. 긴장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그리고 피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예. 혈허라 그래. 빈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지러워도 꼭 빈혈이 아니고도 어지러운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예를 들어 이만큼의 피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한 뭐 요만큼 정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걸 혈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근육을 잘 길러주는 이런 것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왼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깨 이 견갑골이나 이쪽으로 불편하신 거는 평상시에 좀 과로를 잘 하시는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할 일 있으면 그걸 꼭 해야지 속이 편안하신 분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가 잘 쌓이는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치료할 때에도 체력만 보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화를 흩어주면서 피가 충분히 쌓이도록 이제 이렇게 보혈이 되도록 이런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역시나 그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체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이런 성향의 분들은요. 일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일 있으면 힘들 때 아이 쉬었다가 내일 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해야지 마음이 편하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좀 바꾸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 누구 저기 예 여기 계신 분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한 3개월 전부터 네.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 얼굴 주위, 입 주위에 뽀로지 같은 네. 것이 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정 때쯤 좀 네. 피곤했나 봐요. 근데 네, 네. 난 것 같은데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피곤하면 목이랑 요 입 주위, 요 위에 쪽으로 좀 많이 목 겉에요. 속에요. 안에, 목 예, 안에. 예. 목 안에 이제 예. 뭐 이렇게 염증 생기시고 입 주위에 생기시고. 네, 음식을 먹을 때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세요. 예.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이 예. 이렇게요. 예. 네. 그러면 먼저 제가 맥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갖고 계시. 이쪽 오른손 주시고요. 네. 네. 네, 되셨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저기 앉으시고요. 저 가끔 가다가 말씀하실 때 네. 이런 거 좀 네, 잘하시죠. 네. 이제 요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이제 우리가 매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그 이런 분 이제 아까 조분 같으신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네. 기가 울체되기 쉬운 분이에요. 기가 뭉치기 쉬운 분인데 특히 어디에 뭉치냐면 이제 이게 목 주위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껴있는 것 같이 네. 갑갑하고 그런데 실제로 뱉어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냥 가래가 걸려 있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면은 입 주위에 이렇게 뭐가 돋는 게 이제 제일 불편하신 건데 그것도 화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네. 거죠. 그래서 대개
예민하신 분들이 신경 쓰거나 체력 딸리면 이제 그렇게 뭐 입주위에 헤르페스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병원에 가면 이제 그런 증상이 오기 쉽고 또 이제 이런 분도 음부 쪽으로도 같이 문제가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뾰루지 나거나 이제 이러기 쉬운 네. 편이고 그다음에 이분은 여기 목 있는데 이제 가래 걸린 것 같이 갑갑한 게 제가 매핵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운이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요. 역류하는 증상이 오기 쉬워요. 역류성 식도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기 가슴이 우선 이제 답답해서 한숨 같은 거 잘 쉬실 수 있고 지금 맥을 봐도 요 상체 쪽으로 화가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가슴도 답답해서 이제 가끔 본인이 아실지 모르는데 한숨 분명히 쉬세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본인은 몰라도 옆에 같이 가족이나 물어보면 아, 한숨 쉬더라 이렇게 하시기가 쉬워요. 맥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답답하고 여기도 화가 뭉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경물 조금만 쓰거나 체력 딸려도 이제 여기 뭘 잡숫다가도 안내 들내려고 한 것 같이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슴하고 목에 쌓여 있는 화를 흩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굴은 하늘이에요. 몸은 땅이에요. 네. 하늘하고 땅을 연결해 주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목이 네.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화가 음기운하고 양기운이 잘 교체를 하면 여기가 편하네요, 목이. 네. 그런데 여기 화가 쌓여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일로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또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갑갑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다가도 이렇게 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네. 이러기 쉽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 쌓이는 화를 흩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런 처방이 있어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음식을 이제 좀 이렇게 자극 있거나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물 같은 걸 드시다가도 벌컥벌컥 마시다 여기 콱 막히는 이런 네, 느낌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천천히 잡수세요. 물도 천천히 드시고 우리가 생활을 하실 때에도 뭐든지 이렇게 좀 한 발짝 늦게 하신다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이제 여기 화를 흩어주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네. 이제 대답이 잘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제 여성의 그 산후조리나 유산후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풀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